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릉을 대표하는 초당의 순두부가 파스타와 만나고 최근 강릉의 인기 메뉴로 등극한 꼬막 무침이 치즈 듬뿍 넣은 피자와 만났다.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 파스타와 피자도 강릉에 오면 강릉식으로 변한다는데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이색 조합의 음식들을 맛보러 가봅니다. 제3회 횡성호숫길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준공된 횡성호숫길 5구간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호숫길을 산책하며 가을 풍경을 만끽해보고 재미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즐겨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 가을을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두 곳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무궁화와 함께 코스모스가 펼쳐진 홍천 무궁화 수목공원과 멋진 가을 풍경 속에 조각 작품을 더한 현대 미술 조각 초대전까지 모두 둘러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수입니다. 네.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이맘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요즘 실제로 부쩍 감기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딱 환절기지 않습니까? 환절기가 되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죠. 이럴 때 이 기온에, 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에는요. 바이러스의 반응이 커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 더해서 건조한 날씨 탓도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 기관지 점막층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온도와 습도를 잘 맞아요. 유지해주는 건데요. 늘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주시고요.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최소 2번 정도 환기해 주시면요. 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잘 기억하셔서 감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친구 추가하시면요. 문자 메시지 무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그리고 바랄게요.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죠. 그럼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강원도 지역에 나들이 할 만한 좋은 곳이 있다면 추천을 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 설레네요. 그러게요. 네, 자.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강릉에서 만나볼 텐데요. 이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으나 네. 한 번 맛을 보면 헤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아하. 맛의 조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맛의 조합, 동양과 서양의 만남, 자세하게는요, 강릉과 이탈리아의 만남이라고 하거든요. 이색 조합 음식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실한 속살로 완전 무장한 꼬막을 양념장에 살살 버무린 꼬막 무침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밥도둑. 그런데 꼬막 무침이 피자와 만났다? 어머, 이 치즈 늘어나는 것 좀 봐. 몽글몽글 부드럽고 고소함이 품인 순두부는 찌개가 아닌 크림 파스타와 만났다고. 부드러운 순두부가 파스타 사이사이 숨어있다. 또 하나, 평범한 짬뽕은 거부한다. 시원칼칼 짬뽕에는 파스타면이 들어간다는데 어서 와, 이런 조합은 처음이지? 반전 매력 뽐내는 이색 조합 음식들을 만나보자. 아무나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만남, 그 첫 번째 음식을 만나러 가는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노기환 리포터가 접수한 메뉴는 피자다.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피자집. 아니 근데 메뉴판에 이게 뭐요? 주로 반찬으로 먹는 꼬막이 피자와 만난다고? 사장님, 네, 강릉 꼬막 피자 하나 주시고요. 주문과 동시에 바빠지는 주인장의 손놀림.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여느 피자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잘 반죽한 밀가루 도우 위에 페퍼로니 소시지를 촘촘하게 올려주고 역시 피자의 생명은 치즈,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듬뿍 채워준다. 숨구멍을 뚫어 오븐에 넣어 약 5분을 돌려주면 피자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없다.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이제야 등장했다 꼬막 무침. 아삭한 부추와 양파에 양념을 넣고 쉐키. 싱싱함과 건강함으로 제 속을 꽉꽉 채운 여수 꼬막으로 무침을 완성.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 만점인 꼬막 무침이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라갈 줄이야. 이름하여 꼬막 피자. 오호라 축제로구나. 꼬막 무침 아래 치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실시간 피자 먹방이 시작됩니다. 큐! 꼬막 피자 먹을 땐 꼬막을 흘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점점 눈이 커지고 입이 빨라지는 맛. 어때요? 진짜 맛있어 이거. 사실 원래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게 이런 맛이 나다니. 꼬막이 쫄깃쫄깃한데 이 피자도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그래갖고 씹을수록 맛있어요 진짜. 아 이건 진짜 밥하고 또 다른 맛이네. 피자랑 같이 먹으니까. 아 이게 바로 강릉 소주네. 강릉 소주. 이렇게 하우스 소주네요 일종의. 생소한 조합에 놀라고 그 맛에 감동한 역사의 현장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이 방송 중에 소주 마시긴 처음인 것 같은데 막걸리나 맥주는 좀 많이 마셔봤어도. 맞아요? 조금만. 향부터 음미하며 입술에 살짝 아우 좋네. 야 이게 괜찮네 강릉 소주. 아 그리고 이 꼬막하고 잘 어울려요. 야심차게 이렇게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걸 또 보고 인터넷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보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이제 가게 확장 이전하기 전에는 골목에 있었거든요. 골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도 불편한데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뿌듯하죠. 이게 그런 것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아이디어로 네. 좀 돌파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아이디어 갑자기 떠올랐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왕에 이런 피자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꼬막은 사실 동해안에서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해에서 나는 도루묵 양미리 이런 걸 피자로. 네? 별로입니까? 그건도 시도 안 해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루묵 양미리 축제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피자로 한번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동해안 문어, 문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이런 식으로 양미리 도루묵만 넣어. 명성차자한 두부의 고장 초당에 이번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색 조합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 파스타집이 이렇게 운치 있어도 되는 거요. 100년이 넘은 한옥고택은 오랜 흔적 그대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정도로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첫 번째 음식은 크림 파스타가 분명하다. 그런데 파스타에 순두부가 들어간다고 특유의 부드러움을 살리며 크림 파스타 속에 퐁당. 크림 속에 스며든 순두부의 이유 있는 변신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 정녕 순두부 파스타란 말입니까? 잠시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두 번째 요리는 오호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짬뽕이지.
넉넉하게 넣은 해산물에 침이 꼴깍 넘어가고 빨간 국물까지 비주얼은 영락없는 짬뽕. 하지만 여기서 반전, 이 메뉴의 비밀 병기는 파스타면이라는 말씀. 짬뽕인 듯 파스타인 듯 때로는 얼큰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짬뽕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짬뽕 파스타 되시겠다. 생소한 조합이면 어떠랴.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아, 이게 두부가 밑에 몽글몽글하게 있네.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순두부. 야, 이 순두부가 여기 숨어 있네. 초당 순두부가. 오, 맛있어. 황금 비율로 어우러진 순두부와 크림. 부드러움은 극대화시키고 맛과 영양은 모두 잡았다. 오, 짬뽕 파스타. 이야, 이거 진짜 푸짐하다. 침 고이네요, 정말. 노기환 리포터의 젓가락 행진곡은 계속된다. 짬뽕과 파스타면이 만난 퓨전 짬뽕 파스타. 일단 비주얼과 푸짐한 양은 합격. 국물을 마시자마자 올커니 바로 이 맛이구나.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 파스타면이 짬뽕 국물하고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응? 마지막 요리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굽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 꿀꺽인 도끼 모양의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주인공. 오늘 노기환 리포터 개 탔다. 와, 이게 토마호크 스테이크군요. 예. 부위는 보시면 맨 위쪽이 새우 등 허리 쪽이 고급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우살이고요. 이게 가운데 부분이 꽃등심 부분이고요. 비주얼의 끝판왕 토마호크 접시를 보자 설렘 폭발. 도톰한 고기 사이에선 육즙이 차르르. 무엇보다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어 먹는 재미가 있다. 한입 베어 물면 입속에 가득 느껴지는 감동. 고기의 풍미가 다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자, 침들 닦으시고요. 저부터요. 다음은 잘 익은 꽃등심 출격. 꽃등심. 씹을 것도 없이 사르르 녹는다 녹아. 아, 이런 등심을 만나 진짜. 바로 이게 토마호크입니다. 딱 도끼 모양으로 생겼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끼. 얼굴이 다 가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얼굴이 작지 않은데. 얼굴 작죠 제가. 이게 완전히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시그니처 메뉴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호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점점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이디어 또 이런 어떤 개발 이게 참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강릉에 오면 먹을거리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장님 같은 분들의 이런 노력으로 강릉이 더 점점점 맛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양성과 노력들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위축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도입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상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색 조합 음식들의 색다른 감동.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장님들의 노력이 합세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음식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와, 오늘 정말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면이 나가는 내내 계속 침을 꼴깍꼴깍 삼키게 됐고요. 노기환 리포터가 참 부러워지더라고요. 아니 그 강릉의 그 꼬막 무침 비빔밥은 원래 유명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근데 꼬막 피자, 와, 이 환상적인 조합인데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요 강릉이 꼬막의 새로운 고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자 쫙 늘어나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군침이 절로 돌고요. 맞아요. 또 하나가 있었죠. 크림 뭐요? 파스타도 있었잖아요. 아. 거기에 순두부가 퐁당하고 빠져 있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저는 순두부는 찌개만 넣어서 먹을 줄만 알았지 저렇게 파스타로 아하.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네네. 이왕 가게 된다면 어. 크림 파스타뿐만 아니라 짬뽕 파스타까지 짬뽕. 함께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수 씨가 뭐 이렇게 먹는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요. 눈이 초롱초롱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노기한 리포터가 거의 뭐 생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맛난 음식들, 이색 조합 음식들 잘 맛보고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토마호크 스테이크. 노기한 리포터 얼굴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야, 육즙이 뚝뚝 떨어지죠. 비주얼도 환상적이죠.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네. 저희가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살을 찌워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유 있는 변신에 나선 이색조합 음식들 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저희 모두 함께 강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맛있는 강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주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용석 씨, 가을이 오면 사실 날씨도 좋기 때문에 활동하기 참 좋죠. 맞아요. 그래서 이 단풍 구경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을 야구 또 빼놓을 수 없는 묘미일 테고요. 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저는 뭐니 해도 가벼운 겉옷 하나 걸치고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거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마 1년 중에 산책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또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늘이 높죠, 푸르르죠. 맞아요. 정말 선선한 날씨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집 근처, 댁 근처에서 산책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을 산책하기 좋은 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네. 가을에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좋다. 여러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요 무조건 횡성에 와야 된다라는 말이 있대요. 사계절 내내 다 아름답지만 이 횡성의 가을은요 그 어떤 계절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 때마침 이 소문을 듣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횡성으로 왔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이 축제를 한번 즐겨보러 가보실게요. 횡성의 잔잔한 호숫길을 걷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횡성 호수길 따라서 가을 여행 지금 떠나볼게요.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횡성호. 그리고 이 횡성호를 둘러싼 힐링 숲길, 둘레길. 자연 그대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호수인데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으로 횡성댐을 완공하면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망향의 동산은 25년 전 횡성댐 건립으로 인해서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동산이 되겠습니다. 고향이 물속에 잠기게 된 실향의 아픔과 애환이 깃든 곳. 수몰민들의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데 자,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안전하게 걷기 위해 하나, 둘 몸을 풀어보고 야, 선생님 오늘 여기 호수길을 이렇게 쫙 걸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어떤 계기로 좀 참여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인천에서 왔고요. 인천에서 친구분 세 분하고 지금 걷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횡성 호수길 걷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또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걸으니까 도란도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도 5분간 코스 한번 열심히 걸어보도록 할게요. 출발! 지난달 준공된 5코스 가족길. 망향의 동산에서 시작해 호수를 감상하며 가을에 걷기 좋은 길. 오늘은 A코스 4.5km 구간을 걷게 되는데 위원장님, 오늘 이 횡성 호수길에서 많은 관광객분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걷는 축제라고 들었는데 5구간 코스는 어떤 코스예요? 예, 5구간 코스는 우리가 그 호수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이제 만드는 기간으로서 그게 걷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러고 그 후에 또 B 구간이라고 또 우리가 또 만들어 놔갖고 전체 다 걸으면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그 호수길이 되겠습니다.
행성호수길은 정말 유모차를 끌고도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한 바퀴씩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어때 오늘 좀 걸을 준비 완료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파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대골 여행 스케치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성호수길 열심히 걸어봅시다. 화이팅! 맞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도보 여행길. 잔잔하게 흐르는 호수의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스. 아니 사실 걷는 게 뭐 매일 하는 일상인데 오늘은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니 마침 여기 오니까 친구 추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또 축제 기간이고 하니까 또 날씨도 좋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연 환경이라. 자연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횡성에서 이런 좋은 그 개발 자원을 개발해서 사람과 환경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이어진 길. 이 길에서 관광객과 함께하는 취업 방류 행사가 열렸는데 상토어종 2만 8천 마리가 횡성호를 헤엄쳐 갑니다. 동작이야, 횡성호를 부탁해. 잘 가. 횡성호는 원주 시민과 횡성 군민을 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요즘 베스 등 위해 어종이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생태 교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에서와 저희 수산공사에서 치어를 방류하면서 생태계의 어족 자원을 풍부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행시의 달인이 아니고 오행시의 달인을 찾습니다. 횡성 호수길 멋진 오행시를 부탁해. 그래도 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저희가 그 오행시나 뭐 삼행시 같은 걸 많이 지었었잖아요. 그때 어떤 그럴까 저희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횡했던 날들이 성장하는 날이 되었다. 호수길을 걸으니 수많은 생각이 스쳐간다. 길 가다가 밥이나 사 먹을까? 호수길 위에 울려 퍼지는 현악기의 선율. 깊어가는 가을, 멋진 풍경과 함께 아름다운 호수와 함께 그리고 이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음악과 함께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횡성호에서 소리 질러! 엄마 게임하게 해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야, 여러분 이렇게 탁 트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눌러 담았던 소원을 아주 큰 목소리로 내지르는 분께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또 목소리 엄청 크잖아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내 소원을 말해봐. 시작!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08. 오!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 시작! 유문이야! 시집가라! 112. 유수가 행복해라. 혜리 엄마야 건강해라. 야, 선생님 여기에서 소원을 가장 큰 목소리로 지르셨어요. 예. 어떤 소원 비셨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계속 지금 퇴원을 못하고 있어서 건강해서 빨리 퇴원해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혜리 엄마 너무 아프죠? 당신 입원해 있는 동안에 꼭 완쾌해가지고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호수길에서 만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 이번엔 소원을 자물쇠에 담아서 꼭 걸어볼게요.
횡성호에 오면은 무조건 꼭 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소원을 비는 거라고 합니다. 이 횡성호가 처음에 생겼을 때 5개의 마을이 잠겼거든요. 그런데 그 5개의 마을의 이름을 딴 호수 요정들이요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요. 저는요 당연히 그 중에서 부에 관련된 소원을 빌어봤어요. 아, 꼭 이루어주겠죠? 호수에 이제 캐릭터들이 귀엽게 있는데 여기 부동이라고 부와 행복의 호수요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또 대박이라고 써서 여기에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 경치도 좋고 이 호수의 기운을 받아서 진짜 로또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야, 로또 되면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네네. 그럼 여기 진짜 명당 되겠는데요?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명당. 가을의 소중한 일상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자, 슬슬 보이는 완주자들. 소감이 궁금해요. 야, 선생님 드디어 이제 걷기를 완료하셨습니다. 좀 걸어보셨는데 어떤 길이었던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이게 빅 A 코스를 이렇게 걸어서 편하게 왔는데요. 다음에는 오면은 이제 긴 코스, B 코스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 여튼간 경치도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 좋았습니다. 잔잔한 호수길을 쫙 걷고 난 다음에는 요 한우를 먹고 가야지 진정한 횡성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우, 너무 맛있다. 횡성에서 열린 축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건 당연히 횡성 한우. 호수길 걸으며 출출해진 배, 특산물을 이용한 인기 만점의 메뉴로 든든하게 채워보자고요. 횡성 호수길 축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제3회 행성 호수길 축제는 올해 망향이 동산과 갑천 시가지에서 분산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갑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 개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망향이 동산과 호수길과 갑천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느껴보는 도보 여행길.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걷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 횡성 호수길 따라서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횡성 호수길 맛보고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5구간 가족길은요, 말 그대로 가족분들과 함께,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구간 코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가을에 꼭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횡성호 같은 경우는요, 2000년에 건설이 된 이 횡성댐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입니다. 그렇군요.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이 됐다고 하네요. 자, 횡성호를 쭉 둘러싼 이 횡성 호수길 총 길이가 31.5km고요.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5구간 가족길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길은 이제 9km,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디로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5구간 가족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스 뭐 만족스러운 데 있으세요? 저는 5구간 A 코스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이용하셔서 네. 여유롭게 호수길 산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횡성 호수길 소식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훈련이나 뭐 이런 거에서 힘든 건 또 없어요? 네. 다 괜찮아요? 네. 빠르게 탈 때가 가장 재밌어요. 눈빛 확실하게 잡아먹으란 말이야 심판. 냉정하게 끝까지 잡아. 그래 손 들어가. 괜찮아 손 들어가. 세판 타프로가 곧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3, 6, 5, 파이팅!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소통 채널로 사연도 받고 있거든요.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 두 채널을 통해서 많이 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자, 오늘 전국은 지금 광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초피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초피. 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요, 우리나라에 이 고추가 전해지기 전에 이 초피로 매운맛을 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초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요즘에 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음식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은요, 후추와 겨자를 뛰어넘는 천연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걸 음식에 넣게 되면 맛과 풍미를 더해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런 게 진짜 있나? 17세기 고추가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매운맛을 담당한 천연 향신료가 있습니다. 열매부터 나무, 잎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초피인데요. 특유의 향과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확하자마자 팔려나가는 것은 기본,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광양 농부들의 웃음꽃을 활짝 피게 만든 주인공, 초피에는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백운산 자락은 초피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울창한 수풀이 우거져 있어 그늘이지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 덕분이죠. 초피는 비슷한 생김새 탓에 산초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잎과 열매의 생김새 그리고 먹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초피와 산초,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천연 향신료 찾아서 왔는데 예. 제대로 찾아온 거 맞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초피가 수확 시기인가요? 시기는 봄부터 시작해서 네네. 늦 가을까지 바쁠 때는 조금만 따고 여기는 또 매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수확을 못 하니까 매실 따고 수확하고 와, 그러면 또 가격도 오르고. 진짜로? 예. 이 나무 하나 수확하면 어느 정도의 수확 금액이 나오나요? 그건 비밀로 해야 저한테만 되는데. 살짝 얼마 정도? 하나만 하는데 이게 한 30kg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산해 보십시오. 잠깐만. 키로당 5만 원이 나오는데 30kg 나오면 5, 35, 100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직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그루의 초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라도 일손이 모자라서 죽겠습니다. 좋아. 양성아 리포터, 오늘 유독 수확 의지를 불태워 보는데요. 복장까지 갖추면 일할 준비 완료. 제가 이제 앞치마까지 다 맸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리 오셔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요 나무를 이렇게 일단 잡으시고 열매만 이렇게 손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열매가 익을수록 붉은 빛을 띠는 초피는 가을의 그 맛과 향이 뛰어난데요. 초피 나무 근처에는 모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확에 열을 올린 양송아 리포터. 그런데 노동보다 힘든 게 있다는데요. 자꾸 돋아나는 식욕입니다. 아이고, 많이 따셨습니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야, 이 향이 아주 그냥 무언가 약간 식욕을 돋는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은데. 겉절이 할 때 거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하면 완전히 특이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걸요? 쌈박은 좋고 장어탕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잘 해먹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러면 열심히 수확했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초피 열매는 음식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육류의 누린내를 잡는 것이 관건인 수육부터 장어탕까지 별다른 재료 없이도 이 초피만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입맛을 살려줄 열무김치까지 준비해보는데요. 초피 가루를 뿌려 풋내를 잡고 향긋함은 더하죠. 그런데 초피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요. 네, 제피로 당금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시기적으로 너무 제피가 약이 오르고 좋아서 향도 좋고 해서 당금주를 한번 담을까 합니다. 약 1.8리터 한 병에 한 약 200g 정도 넣어가지고 담가놨다가 드시면 여러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3개월을 숙성시키면 초피 담금주가 완성됩니다.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명품 조연. 초피 덕분에 밥상이 더 특별해졌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밥상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제피 맛을 보고 가셔야죠. 그죠. 야,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또 차려주셨으니까 맛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그래도 이제 국에 초피가루 먼저 좀 넣어가지고. 네. 그냥 장어탕을 먹을 때랑은 초피가루 넣으면 향이 훨씬 더 좋고 맛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초피는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나와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요. 초피 열매 껍질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산쇼올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요. 입이 얼얼해지는 건 초피 열매 껍질과 잎에 있는 크산톡신 성분 탓인데요. 진통 효과가 있어 관절염과 치주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초피를 드신 거예요? 시집 와서 먹었습니다. 아 고향 여기가 아니세요? 네. 첫 번에는 좀 이상했죠. 먹고 나니까 그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불안한 맛이 나더라고요. 첫 번에는 좀 너무 향이 독특하니까 네. 약간 거부 반응이 왔어요. 전혀 먹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입을 자꾸 짭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맛이 뭐 박하사탕 먹었다가는 좀 그렇지만 그런 기분으로 상쾌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초피를 촬영을 왔다가 초피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 장어탕에 초피 정도만 넣었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음식에 초피를 좀 넣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음식에서 빛나는 식재료 그것이 바로 초피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에 초피 넣어서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초피가 최고야! 독특한 향과 맛으로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천연 향신료 초피.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넣었을 뿐인데 건강에도 좋다니 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음식 문화를 한 차원 넓히며 더 사랑받고 있는 초피. 앞으로는 또 어떤 맛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을 하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깊어가는 가을을 더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죠. 하늘에서도 바람에서도 곳곳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 아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단풍도 들고 있고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서늘한 게 가을이 온 게 완전 느껴지는데 그렇죠? 너무 좋죠, 피디님? 진영 씨, 여기 말고 진짜 가을을 느낄 만한 곳이 있는데. 여기 말고 진짜 가을이요? 하루가 다르게 가을로 물들어가는 풍경들. 가을을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무궁화의 고장, 홍천.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역시 무궁화. 우리 꽃이에요. 너무 이쁩니다. 이게 색깔도 이쁘냐? 아니, 지금 무궁화보다 코스모스가 더 많은데요? 대박. 저것도 보러 가야죠, 코스모스. 진영 씨의 발길을 사로잡은 꽃은 바로 노란색 코스모스인 황화 코스모스. 가을하면 역시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오늘 무궁화를 보러 왔는데 아니 와보니까 코스모스도 굉장히 많이 핀 거예요. 가을이다 보니까 무궁화인지 코스모스인지 뭐가 맞는 거죠? 사실 무궁화 수목원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무궁화 수목원에 무궁화꽃만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수목원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피는 그런 꽃들을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월에는 이렇게 코스모스, 대규모의 코스모스 꽃밭을 관람해 주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개한 코스모스 사이를 걸으니까 가을이 더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렌지색 물결이 일렁거리는 황화 코스모스 꽃밭. 예쁜 꽃밭에서 사진은 필수죠. 아름다운 꽃과 함께 행복한 이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그리고 밤에 오면 더 특별하다는데요.
그리고 야간 방문도 해주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야간 조명도 저희가 해요. 그래서 여기 대규모 꽃밭 오시면 은하수길이라고 해서 루니스콘이라고 그 빛이 돌이 자연적으로 빛나는 그 돌로 된 길이 있어서 그 길과 함께 또 조명, 멋스러운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 있어서 야간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궁화를 보러 가볼까요? 무궁화 보통 봤을 때 분홍 색깔 무궁화 많이 봤죠? 네. 근데 무궁화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색이 다양해서 청록 색깔, 그러니까 푸른 색의 무궁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 보면 파란색도 있고 또 분홍색도 있고 또 순백색의 그런 무궁화가 있거든요. 꽃잎이 분홍 색깔 이런 거 많이 봤죠?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 써있어요? 탐라라고 써있네요. 탐라라는 무궁화예요. 하얀 색깔 무궁화 백단신게 신기하죠? 아까 분홍 색깔 무궁화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얀 색깔 무궁화도 있어요. 이렇게 파란 무궁화는 처음 보네. 아니 무궁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저는 무궁화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는데 너무 예쁜데요 정말?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무궁화의 그 외에도 다양한 색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또 성인분들도 사실 무궁화 하면 분홍 색깔 무궁화만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 여기 오셔서 푸른 색깔, 그러니까 청단심계 무궁화도 보시고 또 백단심계, 순백색의 그런 무궁화도 많이 보러 오셔가지고 오시면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궁화가. 종류는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는 300여 종 이상이고 국내에는 250여 종까지 알고 있고요. 저희 수목원 처음 2017년에 개원했을 때는 80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여 종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피는 것 같아도 찍을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그 매력에 빠져서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오세요? 이렇게 사진 찍으러 여기? 예.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이거 꽃이 필 때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다른 곳들도 많을 텐데 꼭 이쪽을 좀 찾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춘천서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습니다. 호수와 어우러진 춘천 도심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 춘천 MBC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을의 정취를 더욱더 깊게 해주는 한국현대 조각초대전이 열리는데요.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의암호를 배경으로 멋진 조각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춘천 호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조각예술의 향연. 아니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제 작품은 이제 여기 젠틀맨이라는 주제를 큰 주제와 이제 트리라는 나무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모양이 나무를 단순화한 작업이에요. 잎사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눈동자의 모양이 세상을 지켜보는 어떤 나무의 입장.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뛰놀고 있는 이 토끼 인간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젠틀맨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네네. 모든 생활이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젠틀함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 그런 것을 담은 작품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져서 호반광장 전체가 작품이 되는데요. 다양한 작품의 소재와 기발한 발상의 작품들로 사람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피디님, 여기 저를 닮은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게 저잖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각 작품들의 표정이나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조각전을 즐기는 새로운 재미 같은데요. 가볍게 걸으며 예술적 감성을 충전해 봅니다. 여러 개 이렇게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좀 여러 조형물들이 많아서 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전시를 볼 때 좀 어떤 거에 좀 유의해서 보신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유의했다기보다는 너무 여러 종류가 많아갖고 애기가 그냥 좋아하는 종류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시 어땠어요? 말을 못해서. 뭐가 좋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야외 조각전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상설적으로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시도를 대표하는 지역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작가분들이 3명에서 4명 정도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작가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조각사에서 연구되어야 할 전시의 방향,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도 좋고 시원하게 부는 바람도 좋은 가을의 어느 날, 꽃과 예술 작품이 있는 풍경 속에서 특별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아름다운 무궁화와 코스모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낮에도 이 꽃들 참 아름답지만요. 야경도 참 멋지다고 하니까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수기님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맞습니다. 또 수기님이 호수길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윤재도님 오랜만에 또 사연 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햄님도 주셨네요. 네. 맛집 찾아다니시면서 동생뿐만 아니라 저희 다 함께 한번 아하. 살쪄보시는 건, 네. 살쪄보는 건 어떨까요? 자, 권희님 고맙습니다. 네, 호수길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다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